하긴 어제 수업이어서 뭐 별로 없긴 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해볼까요? 좋아요. 서민이는 언제 오지? 잠깐만. 서민이는 문제 좀 풀어봤니? 오, 그래? 어제 했는데 그새 좀 했구나. 아하. 좋습니다. 가보자 그러면. 가보자. 시너지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한 거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옥수수 유형 15번의 세 번째. 유형 15번의 세 번째 거. 잠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보자. 자, 이거 계산해볼까요? 갑시다. 일단 마이너스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안에 것끼리 곱에다가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했지. 기억나니? 그 다음 얘하고 얘 했을 때 밑에 나누기 했을 때 분모의 음수, 분자의 양수였을 때가 정확히 부호가 바뀌었을 때지. 일단 안에 것끼리 계산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한다고 했어. 다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다고? 안에 것끼리는 일단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네?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가 마이너스고 이게 이렇게 되죠. 다음은요? 질문이 9개 뭐 천천히 질문해보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아참, 그 저번에 우리 저거 있죠? 그 복소수의 유형 1번 있죠? 유형 1번은 대표 문제예요.
이거 제가 잘못 풀어줬는데 그거 대표 문제 이게 좀 다시 봅시다. 봐봐라. 이게 거기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i는 빼기 1의 제곱근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2i의 허수 부분이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 2i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얘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우리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i는 빼기 1의 제곱근이냐 라고 하면 맞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봐봐. 그 자식을 봐봐. 만약에 자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라고 물으면 만약 자식이 이제 1남 1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 남자애는 당신의 자식이 맞나요? 하면 맞다고 하는 게 맞지. 오케이. 근데 자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남자애만 얘기하고 여자애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대답이 좀 이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자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봐봐. 나한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으면 딸 한 명이랑 아들 하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아들만 얘기하고 딸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들 한 명이 있어요 하고 딸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대답이 이상한 거고요. 얘기를 할 거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빼기 1의 제곱근은 이라고 하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 남자애는 당신의 자식이 맞나요? 라고 하면 맞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걸 따로따로 물어도 맞다는 거지. i는 빼기 1의 제곱근이 맞나요? 하면 맞다는 거죠. 빼기 i는 빼기 1의 제곱근이 맞나요? 하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 이거 3-2i의 허수 부분은 빼기 2i냐? 라고 했는데 허수 부분은 빼기 2만 허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i가 안 붙은 부분만 허수 부분이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소수에서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실수 부분은 a,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b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고 2번이 맞아요. 지난번에 요거를 잘못 풀어줘서 요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정정하고요. 다음은요. 질문 다 했나요, 여러분? 더 없구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복소수 요거 끝났고 지난번에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맞죠.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이쪽에 한 10 몇 번까지 보지 않았나? 14번인가? 14번까지 봤죠. 14번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이런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갑니다. 그래서 유형 15번을 한번 보자. 유형 15번을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이 녀석에서 A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1,3이 되었대. A값을 잘못 봤대. A값을 잘못 봤다는 거는 A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두 근의 합과 관련이 있겠지. 근과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 그럼 A를 잘못 봤으니까 B는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B를 생각을 하시면 두 근의 곱은 3인데 이게 2분의 B라는 성립하겠죠. 그래서 B가
이길 거야. 요거는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b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빼기 1과 2가 됐대. 빼기 1과 2가 됐대. 그럼 얘는 b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a는 잘 봤을 거 아니야. a를 잘 봤다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그 올바른 값이 나왔겠죠. 두 개를 더하시면 1인데 두근의 합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서 a는 마이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4 더하기 36 해서 40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유형 16번이요. 이 녀석의 근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봐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알파하고 베타를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알파랑 베타를 어디에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저 F라는 식의 X 안에다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요 자리에, 요 X 요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거.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는 게 있네요. 요거까지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F에 하고 4X 빼기 2야. 자, 이거의 구근의 합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근이라는 건 x 자리에 들어갈 값을 의미해. 그렇죠? x 자리에 들어갈 값이 근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f에 여기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0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밑에도 f긴 f지. 그러니까 f에 뭘 넣으면 0 된다는 걸 알아? 이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0 된다는 걸 알아. 즉 4x-2이 통째로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면 0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같은 F니까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가 넣으면 0 되는 거야. 이 F에서도 안에가 4x 빼기 2지만 이 통째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통째로 알파가 들어가면 0 되고 베타 들어가면 0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니까 얘를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죠. 두근이 4분의 알파 플러스 2랑 4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근의 두 개 더하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 더하기 4니까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유형 17번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항근이 이거일 때 요거는 꽤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요. 이거는 언제냐면 AB가 유리수잖아. 즉 유리수 계수에서 요거는 여기다가 유리수 계수식에서 유리근은 항상 혈례로 존재합니다. 유리수 계수식에서 무리근은 항상 혈례로 존재해. 유리수 계수식에서 무리근은 항상 혈례로 존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근의 공식을 쓰면 만약에 봐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조건이 붙을 거냐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칩시다. 이 2차 방정식에 만약에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잖아. 2a분의 여기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할 거야. 이렇게 유리수 계수식이라도 무리근은 생길 수 있죠. 이 루트가 살아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ABC가 유리수라고 하면 얘 유리수야, 그지? 얘도 유리수야, 그지? 그러면 무리근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떤 플러스 값을 가져서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이 루트 안이 이 루트가 다 벗겨지지 않고 루트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루트는 여기랑 다른 데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루트가 나올 수 없지.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고 루트가 붙어있는 곳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무리근이 있다면 이 무리수 앞에는 항상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리수 앞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 플러스랑 마이너스 걔네들 각각을 서로 켤레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무리근이 존재하려면 이 루트가 살아 있어야 되고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상 무리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항상 켤레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근이 그럼 켤레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봐봐. 만약에 이런 데에 루트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데 루트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더라도 앞에도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끼리 서로 켤레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6이라고 할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의 인수분해가 루트 2랑 3 루트 2하면 2개 곱하면 6되죠. 그리고 2개 더하면 빼기 붙이면 4 루트 2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무리근이 루트 2하고 3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무리수 개수가 있으면 이렇게 켤레가 아닌 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써보면 a분의 빼기 b'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제곱하면 8 마이너스 ac 하면 2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거의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봐봐. 여기 루트가 있는 곳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얘가 유일한 루트는 아니란 말이야. 이쪽에도 루트가 있잖아. 그래서 이 루트가 있는 유일한 루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켤레이겠지만 얘가 앞에도 루트가 있으면 서로 켤레가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 개수의 식에서는 무리근은 항상 켤레로 존재합니다. 유리수 개수에서는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앞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켤레로 존재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이거 실수계수식에서 허그는 반드시 켤레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죠. 똑같은 논리야. 실수지.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허수끼리 서로 켤레다 이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이 녀석의 나머지 한근은 이거의 켤레인 1 빼기 루트 5겠구나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의 합해보시면 두 분의 합이 2니까 a는 마이고 두 분의 곱해보시면은 1-5니까 빼기 4잖아요. 그죠? 이는 마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한근을 구할 수 있으면 계수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저 얘기. 근데 다만 이제 저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혹가다 함정을 파놓기는 해요. 어떤 함정을 파놓냐면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유리수라는 조건을 안 주는 거야. 유리수라는 조건을 안 주고 저거를 풀려고 하면 저거 켤레겠지 해서 푸시면 틀리는 값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유리수 계수가 안 줬을 때는. 그럼 만약에 유리수 계수를 안 줬을 때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입해 봐야 됩니다. 유리수 계수를 만약에 안 줬으면 유리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1 더하기 루트 5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유형 18번. 이차 방정식 이 녀석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을 부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중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2입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유, 알파 베타는 마오죠. 자 그러면 근이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가 근이라면 부분의 합은 뭐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6이니까 빼기 6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시겠어요? 요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라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8 빼기 13이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3인 식은 어떻게 되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의 곱이 빼기 13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나? 그게 거기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두근의 합이랑 곱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다음으로 가시면 오, 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유형 19번. 이렇게 해서 지름 P B C D 뭐라고 하는 건 어쩌고저쩌고라고 해서 OP, BP 얘기를 두 근위로 하고 OP, BP, OP, BP, OP, BP 이렇게 두 개가 두 근이라고. 예, 이 녀석의 두 근을 이걸 두 근으로 하고 뭐 나머지 어쩌고저쩌고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다. 이거 혹시 그 공식 아세요? 그 원에서 공식을 쓰지 말고 해볼까? 네, 공식을 쓰지 말고 해봅시다. 원래는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공식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3학년 2학기 때 하는 건데 원래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하는 이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교육과정에 빠져서 이거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연결해가지고요. 이것도 연결하면요. 지금 A, P, D랑 C, P, B가 닮았어. 어떻게 닮았냐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아요. 그래서 AA 닮음이야. 여기는 막곡지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A 닮음이니까 비례식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1이라는 건 알겠지? 반지름이잖아.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요거는 챙겨놓고 이제 비례식을 써볼 건데 이거 대 이거는 그러니까 12 대 베타는 그러면 요거 대 요거겠죠. 그러니까 11 플러스 알파 대 8이겠지. 따라와요? 지금 대응하는 변이 PD랑 PB가 대응변이잖아. 그러니까 12 대 베타는 11 플러스 알파 대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11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숫자가 좀 이상해지는데 1196 이렇게 되겠네. 왜 11 베타가 왜 나왔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맞긴 한데 그래서 두근으로 하는 1차 방정식은 두근의 곱이 나와야 되는데 베타 때문에 좀 애매하다. 베타 때문에 좀 애매하다. 아니다,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요, 합이랑 곱이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해봅시다. 이거 알파를 11 빼기 베타라고 해봅시다. 넘기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1 베타에다가 11 빼기 베타에다가 베타가 96이야.
그럼 이 녀석의 계산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그리고 11베타 11베타니까 플러스 22베타 는 96이고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베타 제곱 플러스 22베타 빼기다. 넘기면 빼기죠. 빼기 22베타 플러스 96은 0에다가 나오겠죠. 되니? 그러면 이게 베타를 넣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이렇게 x로 식을 2차 방정식을 잡았을 때 이거의 한 근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되니? 이거의 한 근이 베타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 근이 이거의 한 근이 베타라면 나머지 한 근이 알파인지를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두지 말고 감마라고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2가 나와요. 왜 22가 나왔지? 라라라라라라라 뭔가를 잠시만. 제가 11, 얘가 8이고 얘가 12다. OP랑 BP? 이창의 교수가 1인 거. 지름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11이다. 그 다음에 12대 베타가 11 플러스 알파 대 8이다. 왜 안 나왔지? 11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96이다. 베타 자리에 얘를 넣었어. 알파 자리에 얘를 넣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빼기 베타 제곱이고 플러스를 했다. 이래서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왜 22베타가 됐지? 2베타 제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베타 제곱이 안 나왔네요. 잠시만. 요거 제가 다시 좀 풀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어딘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좀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하다. 요거는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9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19의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요.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랑 F 베타가 1을 만족시키는 2차식 X여야 돼요. 이거에 대하여 F3의 값은입니다. 자, 우리 이거요. 우리 이렇게 된 식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식 잡는 거 알려줬었지. 기억나나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F 알파가 1이다. F 베타가 1이다. 그러면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잡았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를 알 수 있겠지.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fx 빼기 1이라는 녀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야. fx가 2차식이라고 했죠? 2차식.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니까 뭐겠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겠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이 바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식이랑 똑같겠지.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며. 그럼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 식이니까 이 식을 굳이 막 풀어서 알파 베타에서 적지 말고 이 식이랑 같으니까 쟤를 쓰면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니 이게 뭐라고? f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fx를 어떻게 구하는데? x제곱 더하기 x 빼기를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라고 적으시면 완성이겠죠. 됐나요? 이렇게 푸는 게 그겁니다. F3의 값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시면 9 더하기 3 빼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가면 여기가 마무리네요. 여기까지가 마무리. 여기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을 다 했고요. 우리가 뒤에 거를 아마 조금 더 나갈까 싶긴 한데 그거 뒤에 거 나가기 전에 우리 그 연습 문제 조금만 풀어볼까요? 그래서 연습 문제 혹시 윤서야 가져왔니? 응.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에서 저거 49번은 오메가 문제라서 좀 됐고요. 저기 50번에 1번, 2번 50번에 1번,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가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일단은 뭐 좀 해보긴 한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놓긴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제거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거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다음에 뭘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아마 뭘 하셔야 나오긴 할 거예요. B가 A분의 3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A제곱을 양변에 곱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A가 제곱이 6 또는 마일인데 우리 이렇게 분류는 거 A랑 B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 제곱해서 9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B는 A분의 3이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부호는 같겠죠.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G 값은 3 플러스 i거나 빼기 3 빼기 i거나 맞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3 플러스 i다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 G야. 여기까지 해놓고 구하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번에 구하라고 하는 거 G3승 빼기 백인데요. 이걸 이제 3승하고 16승하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기에 주목을 해봅시다. 그리고 G 4승 빼기 16G 제곱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여기 있죠? 나온 식 요거요. 이거에서 팔을 왼쪽으로 넘겨봐. 이렇게 되나? 양변 제곱해봐. 그러면 되나?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래 1번, 2번 이런 문제들 있죠? 1번, 2번 이런 문제들은 뭔가 약간 그 1번에 나왔던 걸 활용해서 2번에서 푸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풀다가 뭔가 안 막힌다 싶으면 1번에 뭐 쓴 거 없나? 뭐 1번에서 써먹을 거 없나? 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번에서 딱 요 녀석을 건져서 왼쪽으로 딱 넘기면 요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얘가 빼기 100이니까 빼기 100 빼기 100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00이 되고 위에가 그리고 밑에는 G가 와야 되는데 G는 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i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아래 편례를 곱하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다 떼버리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떼버리고 밑에는 10분의 200에 3 마이너스 i겠다. 그러면 이제 나누시면 20에 3 마이너스 i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를 하시면 60 마이너스 20의 i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복소수인데 저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소수의 복잡한 계산 문제가 은근 나오기도 하니까요. 한번 풀어보려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우리 넘어가서요. 여기 넘어가서 51번 한번 풀어볼래요?
1번이랑 2번. 힌트를 주자면 이 수분해 됩니다. 한번 쓱 해볼까? 자,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을 단순히 수분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였나?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고 이렇게 하면 1이라서 두 개 더하면 3 플러스 루트 2니까 마마 치면 되죠. 따라해? 이거 두 개 더하면 3 더하기 루트 2잖아. 빼기니까 마마 치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류의 문제들은 보통 이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일 때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화 또는 실수화 시켜주세요. 무리수라면 유리화를 시켜주시고, 허수라면 실수화를 시켜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변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보라는 소리야. 루트 2 마이너스 1을 세 변에다가 곱하시면 앞에가 가운데가 이렇게 돼요. 가운데 거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3이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 3 루트 2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계산이 계산 한번 해보. 여기 뒤에 거가 보시면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되죠.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x 빼기 루트 2랑 x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앞에 표어차의 계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가 있을 때 왜 유리하는 실수화를 해주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같았으면 앞에 이 녀석도 이걸 해줘야 되고요. 뒤에 것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 다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를 실수화를 시켜놓고 나면 무리수나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몰려. 뒤에 몰리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뭐의 곱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의 곱이고 뭐의 합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앞에는 무조건 정수꼴이나 아무튼 자연수꼴로 나올 거니까. 되니? 그래서 계산에 이제 생각의 범주가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가 그냥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이랑 i로 하고요. 여기가 빼기 1 빼기 i를 하고 여기 1을 해. 보이니?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하면 1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i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뒤에 나오는 요거 두 개를 더 하시면 2 마이너스 i 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 빼기 i와 ix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근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뭘 하는 게 좋냐면 실수화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i를 먼저 곱하시면 여기가 빼기 x고 더하기 i 곱하면 2i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에 i를 곱하면 빼기 i 플러스 1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딱 곱하면 최고차가 이제 예뻐지겠죠? 그럼 여기가 뒤에 거는 살려서 적어주는 게 낫죠. 뒤에 거를 양면에 아까 i를 곱했지. 여기다가 i를 곱했으니까 여기 더하고 여기에 i에 1 플러스 양면에 마이너스를 딱 곱하면 더하기 i에 왜냐면 뒤에는 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2i를 만들려면 i하고 1 플러스 i로 하시면 딱 두 개 더하면 1 플러스 2i가 딱 되잖아. 대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마를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요게 이제 요런 케이스들이 그 계수의 무리수 또는 허수가 들어간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인데 요런 건 아마 못 봤을 거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특히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가 요거 있을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시켜주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인수분해가 좀 더 수월해질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51번이었고요. 다음 거 뭐 오메가하고 이런 거는 뒤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오늘? 일단 아까 전에 풀다 왔는 거 마저 풀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고 합시다. 아까 풀다 왔는 게 이거였는데 이거 있죠? 이거 약간 알파 베타로 두면 쓸데없이 식이 복잡해지는 거더라고. 미지수를 두 개를 잡는 거라서 쓸데없이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두지 말고 이거를 x 얘를 1 빼기 x 같은 걸로 두면 11 빼기 x 두 개 더해서 11이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11 빼기 x겠죠? 이렇게 두시면 식이 x 값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했듯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뭐였냐면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하시면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되면서 x값이 오라는 게 쉽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건데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길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11 빼기 x가 하나는 이제 6이 되는 거죠. 5하고 6을 분으로 가지는 애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19번, 유형 19번이었고요. 자, 이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를 안 가져와요. 잠깐만요. 다시 올게요. 뒤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아까 우리 진도 나가는 거요. 진도 나가는 거 좀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너지가 보시면 2차 방정식이 15부터 19까지 해서 4개밖에 안 나갔잖아요. 5, 6, 7, 8, 5개 나갔네요. 5개밖에 안 나갔으니까 뒤쪽 단원의 유형을 몇 개만 더 나갑시다. 뒤쪽 단원은 단원이 커서요.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 정도만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동안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 그 뒤에 단원이 이름이 여러 가지 방정식인가? 2차 함수 단원 한번 가봅시다. 자, 우와, 왜 이렇게 힘드냐? 아우, 이거 지우는 것도 엄청 빡세네. 해봅시다. 자, 유형 1번이에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2차 방정식은 는 0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거에다가 능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능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능력을 한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는 y에 0 집어넣어서 x값, y가 0 되는 x값을 구한다라는 뜻은 y가 0 되는 x값을 뭐라 그러죠? x절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능력을 푼다는 것은 x절편 구하는 식을 푸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나오는 x값은 x절편의 x값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라면 x절편이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근이 한 개라면 x절편이 한 개인 거니까 중근 가지는 거고 접하는 거고 근이 없다면 x절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근이 두 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가능한데 근이 두 개다 하고 근이 한 개다, 근이 0개다를 판별하는 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고 했고 얘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했지. 그럼 얘를 연결을 시켜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가지고 1번 한번 가봅시다. 기울기요. 지하 x축과 만나지 않도록이야. D 한번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보다 크죠? 얘네 두 점으로 만난다는 거.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얘도 0보다 크죠? 얘도 안 되겠다, 그죠?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이거 B제곱 1 빼기 4ac 빼기 4. 얘도 0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되겠네요. 안 만나는 거. 자, 리을 B 바로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2 그러면 0보다 작죠? 얘도 안 만나겠네. 이것이랑 리을이 안 만나겠다, 그죠? 그래서 4개 보시고 D 쓰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세요. 이참수와 항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우리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 해봤죠? 자, 이거예요. 이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X절편이 하나다. 그러니까 D가 0이다.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D가 0이니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하니까 D부터 쓴다고 했었죠. D 한번 써보시면 4분의 D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는 0이다. 여기 이제 D가 0이다가 중근 가진다. 그러면 K제곱 날라가고요. 남는 거를 K로 정리를 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쓰는 거죠. K값에 관계없이 능력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0 A는 빼기 2분의 1이고요. 얘가 0 B는 뭐 4분의 1이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적용 3번이요. 이거 자, 이거 이점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은 입니다. 얘는 별 생각 없이 만나지 않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쓰면 되겠죠?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풀어 보시면 이거니까 됐나요?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은 뭐겠다? 마이너스 1이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뭐 이런 거까지야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유형 4번 이참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가 3이라고 할 때 필수 A의 모든 값의 부분입니다. 얘는 딱 그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요. 근각계수죠. 딱 보면 근각계수 써봅시다. 2분의 합은 빼기 A 2분의 곱은 2분의 A. 자, 주어진 건 뭐예요? 차. 그러니까 뭐 한다? 요거 쓴다. 하시면 얘가 몇이냐면 3이니까 이거 9겠죠? 얘는 빼기 A니까 A제곱이고 빼기 4A를 하시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그죠? 뭐라는 게 뭐지? A의 모든 값을 곱.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만족하는 A 모든 값의 곱은 따라서 근각에서 마이너스 9를 쓰면 된다. 다만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값의 곱이다 하니까 바로 근각에서 이렇게 딱 쓰시지 마시고요. 실수가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실수가 맞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걸 만족하는 A 값이잖아. D를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B' 해주고 빼기 AC 하면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드는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모든 값의 곱은 하면 근각에서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9 같은 게 나와서 실수가 안 나온다면 이거 플러스 9면 B-A 빼기 AC 하면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거 부분의 곱이 9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근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해야만 맞는 거겠죠. 이해갔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근각에서 할 때 이제 근각에서 쓰면 되겠다고 바로 딱 쓰지 마시고 실수 조건 혹시 실수인가 하고 확인하시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세요. 아시겠지? D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근각에 쓰세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저런 거 이제 빼먹기 쉬우니까요. 보통 이제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이거 이제 D가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근 없게 만들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고요. 18번 한번 해봅시다. 유형 5번. 이거요. 얘가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대. 이건 되게 쉽죠? 근이 빼기라고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하시면 되고요. 이거 푸시면 이렇게 되니까 A가 빼기 2고 B가 빼기 3이다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야 뭐. 지나갑시다. B로는 한 유형 한 10개 정도만 나갈까? 이게 보시면 유형이 꽤 많아. 몇 개 있냐면 한참에 있던데 25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 10개 정도만 나가면 다음 시간에 15개 나가면 딱 깔끔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자, 유형 6번 6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합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녀석을 그 2x 빼기 1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2x 빼기 1을 대입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이 2차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하지만 그 약간 그 자존심 같은 거죠. 굳이 대입해서 더럽게 풀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는 5x 플러스 6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래버리면 근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2하고 3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만약에 줬으면 좀 더 식이 예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봐봐, 2하고 3이라는 건 근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fx 능력이라고 식을 세우면 얘는 여기다가는 알파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능력이 성립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f의 2x-1 0이라고 했을 때는 이 fx 이 괄호 안에다가 알파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능력이 되는 거야. 즉 2x-1이 알파거나 or 베타면 되는 거고, 그러면 2x는 알파 플러스 1이거나 베타 플러스 1이면 되는 거고,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거나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면 되겠지. 자, 근데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근에 합을 물었으니까 얘네 둘의 합은이라고 하면 두 개 넣어주면 2분의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5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으시면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래서 이번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해버리면 너무 근이 2하고 3 쉽게 나와버려서 그거 생각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저거 이제 알파하고 베타 안 됐을 때도,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도 저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유형 7번 한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의 그래프가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입니다. 자, 보자.
이 차랑 직선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난다라는 것은 만나는 점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지는 점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구하면 되는데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구하는 거니까 식도 어떻게 되냐면 이 식과 이 식 K가 같아지는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같다 해서 푸시는 거고요.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거의 근을 구하시면 요렇게의 근을 구하시면 얘를 만족하는 값이 알파가 있고 얘를 만족하는 값이 베타가 있을 건데 이거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식에서는 이 식의 근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나 같은 알파, 베타 구하는 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식 구하는 식이 왼쪽으로 넘겨서 이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같은 식이다. 즉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사실 수식으로 풀면 좀 좋은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요. 요렇게 해서 봐봐. 요렇게 해서 2차랑 직선이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치면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이 식을 풀잖아. 그러면 이 식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베타들이. 그래서 2차랑 직선이 만난다라고 해서 이거 구해보시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알파하고 베타 구해보시면 얘 이거 넘겨서 계산한 이 식을 이 2차 방정식의 x축이 만나는 알파 베타 구하는 거랑 똑같다. 되겠죠?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 될 건데 이 녀석이 알파하고 베타를 눈으로 가죠.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면 근각계수가 아니구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D죠. D 한번 가봅시다. 4번의 D B-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2의 1 빼기 K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4 마이너스 이거고 끝나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 8번이요. 이거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사실 이거 유형 7번이나 8번은 같은 문제죠.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일단 둘이 만나는 점을 구해보자. 왼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이거의 근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중근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D 써보시면 B-의 제곱 빼기 AC 가 0이어야 되고요. 계산해보시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 9번도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형 9번도 봅시다.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둘이 일단 만난다라고 하고 한번 구해보자.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이 근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녀석은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변식 하면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다. 그래서 7번, 8번, 9번은 사실 같은 유형이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10번 자 이거
이거와 이거 이 녀석 A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얘는 두 가지를 해봐야겠죠? 요렇게는 안 만나고 요렇게는 두 점에서 만나요. 자 뭐야 위의 식은 시작은 는 같다로 시작해서 여기서 안 만나야 되니까 답안에 써보시면 B-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2보다 크죠. 하나 구하고 두 번째 거는 얘랑 얘 그러면은 이거 요걸 떼고 왼쪽으로 넘기시면 이거고 여기서 또 B를 써보시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2분의 9보다 작네요. 자 아까 전에 구했던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다 딱 붙여주시면 A는 2에서 2분의 9까지겠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별건 아니죠.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 8, 9, 10은 같은 유형이나 사실 다름이 없었어요. 거의 같은 유형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직선이랑 2차랑 해서 둘이 같다를 한 다음에 만나는 점 구해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는 판별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너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연습 문제로 좀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보자. 일단은 저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사실 오메가 문제죠.
자, 한번 해볼까? 아마 풀지 않았을까? 55번은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 생각을 합시다. 보통 이제 저렇게 돼 있으면 대입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를 대입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거냐면 이거 민 0되는 x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하는 것은 양변에 우리가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하는 x값은 이 녀석도 만족하지. 뭐니? 왜냐면 이 x 3승 플러스 1의 근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당연히 이걸 만족하겠죠.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가를 여기 넣었으니까 성립하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가 성립하고요. 두 번째로 오메가를 여기 넣었으면 성립하니까 0에다가 성립하겠죠.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결국 우리가 오메가라고 뒀으니까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넣어보시면 저 위의 식에서 S 오메가는 오메가의 20승 플러스 A 오메가의 10승 더하기 B가 되는데, 오메가를 여기 넣으면 0 되잖아. 그래서 날라가고 여기가 오메가 나오게 돼. 자, 오메가의 20승은 어떻게 쓸 거냐면 어떻게 쓸 거냐면 오메가 3승에 6승하고 오메가 제곱이 있는 거지. 그 다음 오메가 그 10승은 오메가에 오메가 3승에 3승하고 오메가가 있죠. 더하기 B하면, 자, 얘를 왜 이렇게 푸냐면 원래는 우리가 3승에서 1되는 녀석이었으면, 만약에 1되는 녀석이었으면 20승 같은 경우는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버렸을 거야, 그지? 그래서 20승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 이렇게 해버렸을 건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몫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6승하면 여기는 1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되지만 뒤에 녀석은 오메가 3승에 3승인데 빼기 1에 3승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오메가가 돼요. 플러스가 아니야.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오메가 더하기 B. 이렇게까지 나올 거고요. 오메가 제곱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더하시면 이제 끝나겠죠. 1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뭐겠다? 0일 거고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B는 2겠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식을 뭐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0 만들어주는 x값을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일 때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오메가일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이게 55번이었고요. 55번이었고요. 56번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조금 고민이긴 하네. 요 정도까지 풀어보면 괜찮으려나? 예, 56번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풀어볼만 하겠다. 저기 61번부터는 다 풀어볼만 하고. 자, 해봅시다. 여러분이 일단 좀 풀고 있는 중인가? 내가 너무 그냥 끊어버렸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좋아요. 자, 그냥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문자가 3개, 식이 2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기에는 식이 하나 모자라.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식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할 거예요. 감마가 얘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게 플러스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하시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나 다를 거죠. 이걸 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은 이렇게 되고, 2를 날려놓고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이거 약간 아까 뭔가 이런 오메가 한계도 좀 나면서, 그죠? 근데 얘는 식이 일단 미지수가 2개라서 이거를 바로 처리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알파 베타로 나눌 거야. 알파 베타로 양변을 나누시면 이 식이 얘를 알파 베타로 잠깐만, 알파 베타 아니구나. 베타 제곱으로, 여기 주어진 게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눕시다.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시면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시면 이거가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한 문자로 보세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빼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하면 3i가 나와요. 됐니?
자, 그러면 이 상태니까 우리가 알파분의 베타를 거기 구했어요. 거기 보시면 알파분의 베타 보이시죠? 자, 얘는 구했는데 뒤쪽에 있는 베타분의 감마의 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분의 감마를 한번 구해보시면 감마가 아까 뭐라고?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고. 베타분의 이거예요. 그러면 빼기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베타분의 알파는 이거 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 분의 1을 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개씩 해봅시다. 만약에 플러스라면 빼기가 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계산해 보시면 밑에가 마이너스 4분의 2에 빼기 1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됩니까? 빼기를 여기 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 되겠나요? 근데 봐봐, 얘는 아까 전에 이 알파분의 베타가 뭐일 때 하고 풀었어?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하고 풀었잖아. 근데 이거를 분의 요거 해가지고 분의 1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게 곧 뭐야? 알파분의 베타랑 같죠? 맞나요? 이게 알파분의 베타랑 같아요. 즉 베타분의 감마를 해봤더니 알파분의 베타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분의 감마에 지금 뒤에 거는 바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저 뒤에 뭐라고 하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의 바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의 반인 거예요. 베타분의 감마를 풀어보시면 알파분의 베타 나오니까 그 녀석의 반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베타의 발을 하시면 요거랑 요거 이 컬러에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날아갈 거고 요게 두 개 있을 거야, 그지? 이게 두 개니까 몇이다? 마이너스 1 되겠죠. 되니? 이거는 저걸 어떻게 풀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해서 풀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를 굳이 풀어본 이유는 이런 식의 풀이 방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오케이? 이런 느낌의 풀이도 가능하다. 특히 이거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은근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은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하나로 줄여버려서 이거 근거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는 게 은근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가지고 구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은근 나오니까 이거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경험해보라고 한번 풀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1 빼기 루트 3i도 있는데 얘를 또 해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얘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가 56번이었고요. 그래서 56번은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저기에 그 61번에 2번이요. 그거 한번 해볼까?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걔는 지난번에 연습 많이 했으니까 61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시너지에서 연습 좀 해봤죠 이거? 이런 유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1등급 문제에도 저런 게 하나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다, 유형이 따로 있었구나. 유형이 두 개가 따로 있었죠. 한번 해볼까? 해봅시다. 이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그냥 암산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 거 제일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 거는 이거겠지. 어차피 몇 x 몇 y 숫자, 몇 x 몇 y 숫자 꼴일 거야, 그치? x 제곱이니까 x 여기 있어야 되고 x 여기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상수항 한번 보자. 빼기 3이죠? 그러면 1하고 3이거나 빼기라고 뭐 3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여기 x 보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2x가 된다는 말은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이제 3x 빼기 x 하면 2x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 요거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y 보면서 맞출 건데 7y를 만들어야 돼요. 7y하고 이 두 가지를 볼 거야. 요 xy하고 7y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7y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3하고 빼기 1이 있잖아. 그러면 약간 느낌이 뭔가 2y하고 빼기 y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그러면 요렇게 만나면 6y에다가 요렇게 만나면 y니까 7y 되잖아요. 그리고 xy도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나면 2xy, 이렇게 만나면 빼기 xy라서 xy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y, 2y랑 빼기 y가 만나면 ky 제곱이니까 두 개 만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여야 되니까 k가 이겠다는 방법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좀 불안하다. 나는 좀 길게 쓰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 하면 이거 기기방으로 쓰면 되죠. 기기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 관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d를 쓰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기억나죠? 근해 공식 쓰면 뭐 2a분의 빼기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얘들이 전부 다 y가 섞인 식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근이 루트가 들어간 근이 있어버리면 x랑 y에 관한 1차식의 꼴로 인수분해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완전 제곱 꼴이어야 한다. 즉 d가 여기에 이 d가 완전 제곱이어야 되니까 이 d에 d를 한 번 더 썼을 때 넘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d를 한번 써보시면 여기는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정리 한번 하시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 루트 안에 들어가야 할 식인데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어야 되니까 d에 다시 한 번 더 d를 한번 써보시면 b-의 제곱 빼기 h 얘가 0대 0대는 4로 나누시고 4, 3, 12 4, 6, 24 4를 한 번 더 나누시면 9죠? 이거라서 4K가 8이니까 K가 이따가 나오겠지. 됐나요?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방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끼워 맞춰보겠다. 잘 숫자 보면서 한번 잘 끼워 맞춰보겠다 하시면
끼워 맞추기도 나쁘진 않아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시너지에서 연습한 김에 한번 보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볼만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요.